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다들 행복하셨나요? 저는 동네 근처 카페를 자주 가는데요. 가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이것저것을 하는데, 오늘 카페 가는데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강아지한테 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이제 강아지한테 소리를 지르고 이제 같이 동행하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뭐 이상한 거 먹었다, 지금 강아지가 뭐 이상한 거 먹었다, 뭐 어떡하냐, 뭐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상황을 봤다면 강아지를 못 살게 구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들어보니까 강아지가 길거리에 길바닥에 있는 뭐가를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생각해서 못 먹게 하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그런 일 좀 많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제 잔소리로 듣는 경우,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부모님이 있을 거고, 저도 물론 이제 부모님이 저를 위해 사는 소리를 들으면은 잔소리로 듣고, 근데 이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라던가 뭐 그냥 친구들이 이젠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뭐 주위에서 이렇게 뭐라 하면 말을 잘 듣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자기 변명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뭔가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말을 이제 그 사람한테 좀 좋은 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또 그 상대방도 말을 잘 안 들어요. 뭐 누가 잘못이냐, 누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자는 거는 아닌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말을 할 때 좀 더 이쁘게 말하고, 들을 때도 그냥 편견 없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 뭐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때도 최대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고. 근데 쉽지 않잖아요. 뭐 알면서도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니까 그래도 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 만큼 상대방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더 잘 말하고 잘 듣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0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8월 15일) 이 세상에서 사랑만큼 인간을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 분명하다. 나는 이것을 로테에게서 느낀다. 그녀가 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도 내가 항상 내일 다시 올 거라는 생각밖에는 하지 않는다. 오늘도 그곳에 갔다. 로테의 피아노를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일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아이들이 동화를 들려달라고 졸랐고 로테도 아이들의 청을 들어주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저녁거리 빵을 잘라주었다. 이제 아이들은 빵을 로테한테서 받는 것만큼 나한테서 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여러 개 손의 도움을 받는 공주 이야기의 주요 대목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도 많이 배운다. 이건 내게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명을 받는지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종종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하지 않은 세세한 부분은 내가 지어내기도 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빼먹으면 아이들이 즉각 먼저 본 이야기와 달랐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에 멜로디를 붙여 틀리지 않고 실타래에서 시를 뿜어내듯 줄줄 암송하려고 연습한다.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작가가 원래 이야기를 고쳐서 개정판을 낼 경우 개정판이 설령 문학적으로 제 아무리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원작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다. 인간은 첫인상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인간은 제 아무리 기상천외한 일도 듣고 또 들으면 믿게 된다. 일단 믿고 나면 단단하게 달라붙는다. 그것을 다시 긁어내거나 지워 없애버리려는 자 공경에 처하리라. 8월 18일 인간에게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다시 불행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걸까? 이전에는 생동하는 자연에서 얻은 따사로운 느낌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내게 그리도 많은 희열을 쏟아 부어주며 주위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느낌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악령으로 변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닌다. 평소 바위에 올라 강 건너 저편 언덕까지 펼쳐진 비옥한 계곡을 내려다보고 주위의 만물이 싹트고 솟아나오는 광경을 바라보곤 했다. 저편의 산에는 기슭에서 꼭대기까지 키 큰 나무가 울창하고 온갖 형태로 굽어진 골짜기에는 아늑한 숲이 그늘을 드리웠다. 강물은 사각거리는 갈대 사이로 유유히 흐르며 잔잔한 저녁바람에 실려온 하늘의 정겨운 구름을 반사했다.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며 주위 숲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소리를 들었다. 수백만 모깃대가 석양의 마지막 붉은 햇살 속에서 힘차게 춤을 추었다. 마지막으로 번쩍이는 햇살에 숲속에 숨어있던 딱정벌레가 윙윙대며 날아올랐다. 주위에는 벌레들이 붕붕대고 꼼지락거리는 소리에 땅바닥을 바라보았다. 내가 서 있는 단단한 바위에 달라붙어 자양분을 취하는 이끼와 메마른 모래비탈에서 자라는 덤불을 보았다. 덤불은 자연의 내부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삶을 내게 열어주었다. 그러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따뜻한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넘쳐나는 풍성함 속에서 마치 신이 된 듯 싶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서는 무한한 세계의 찬란한 형체들이 만물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며 움직였다. 웅장한 산들이 나를 애워싸고 심연이 내 앞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이 쏟아져 내리고 발밑에서는 강물이 콸콸 흐르고 그 메아리가 숲과 산에 울려 퍼졌다. 이 모든 불가사의한 힘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상호작용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대지 위와 하늘 아래 공간에는 온갖 피조물 족속이 바글대는 것이다. 생김새가 각양각색인 이 생명체들이 어디든 털을 잡고 살아간다. 그리고 인간은 좁은 집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둥지를 틀고 살면서 객간에는 넓은 세상을 지배한다고 자부한다. 한심한 바보가 아니겠는가? 저 자신이 작으니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긴다. 영원히 창조하는 자의 정신은 인간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산에서부터 황무지를 거쳐 미지의 대양 끝까지 두루 떠돌아다니며 자기 목소리를 알아듣고 살아가는 모든 티끌 같은 존재를 보고 기뻐한다. 아, 그 당시 나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두루미의 날개를 타고 망망대해 끝까지 날아가기를 얼마나 자주 바랐던가. 그곳에서 창조주의 무한한 거품이 이는 잔에서 저 넘쳐 흐르는 생명의 환희를 얼마나 마시고 싶었던가. 이 가슴의 미약한 힘으로 단 한순간이나마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물을 창조하는 존재의 희열을 한 방울이라도 마실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랬던가. 형제 같은 친구여, 그런 인간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푸근해진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느낌을 되살려 표현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고양된다. 그러나 이어서 지금 내가 처한 애가 타는 상황을 곱절이나 절감하게 된다. 마치 내 영혼 앞에 드리워진 어떤 장막이 거친 듯하고 무한한 삶의 무대가 내 앞에서 영원히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무덤과 같은 심연으로 바뀐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고 마는데 저것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번개처럼 휙 굴러가 버리고 존재의 온전한 힘이 거의 지속되지 않고, 아, 거센 물결에 휩쓸려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바위에 부딪혀 박살나고 마는데 너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갉아먹지 않는 순간은 하나도 없다.
너는 매 순간 파괴자이고 파괴자일 수밖에 없다. 무심코 하는 산책에서도 수많은 불쌍한 벌레의 목숨을 빼앗는다. 발걸음 하나가 개미들이 애써 지은 집을 짓밟아 개미들의 작은 세계를 처참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린다. 아, 드물게 나타나는 세상의 크나큰 천재지변, 너희 마을들을 휩쓸어버리는 홍수, 너희 도시들을 집어삼키는 지진은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내 가슴을 문드러지게 하는 것은 자연의 삼라만상 속에 숨겨진 파괴하는 힘이다. 이 힘은 이웃과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것은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불안에 떨며 비틀거린다. 하늘과 땅, 그리고 내 주위에서 운명의 피륙을 짜는 그들의 작용. 내 눈에는 영원히 집어삼키고 영원히 되새김질하는 괴물밖에는 안 보인다. 8월 21일, 아침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꿈에서 어렴풋이 깨어나면 로테를 향해 발을 뻗어보지만 허사다. 풀밭에서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 세례를 퍼붓는 천진난만한 단꿈을 꾸는 밤마다 침대에서 그녀를 찾아보지만 헛일이다. 아, 그런 다음 비몽사몽간의 황홀경 속에서 그녀를 찾으려고 손을 더듬다가 잠을 깬다. 그러면 옥죄인 가슴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나는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며 참담하게 운다. 8월 22일, 빌헬름. 내 활동력이 불안한 태만으로 변해버렸으니 불행한 일이다.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연에 대한 상상력도 감정도 없어졌다. 그리고 책도 지겹다. 우리 인간에게 존재의식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다. 내게 맹세하건대 내가 차라리 날품 파립꾼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하루 일과에 대한 전망, 욕망, 희망을 가질 테니까. 알베르트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자주 부러워진다. 내가 그의 처지라면 참 좋겠다는 상상도 해본다. 벌써 여러 번 너와 장관님께 편지를 써서 공사관에 그 자리를 부탁해볼까 하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 자리에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 거라고 네가 장담했었지. 나도 그렇게 믿는다. 장관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좋아하시고 무엇이건 일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하셨다.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1시간쯤은 들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았지. 그리고 또 자유로운 상태가 버거워져서 스스로 안장과 마구를 얹어달라고 하고선 죽도록 달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말에 관한 우화가 떠올랐다. 어찌해야 좋을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친구야, 현 상태의 변화를 갈망하는 이 마음이 혹시 어디를 가나 나를 따라다니는 내면의 불안한 초조감은 아닐까?
8월 28일. 만약 내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 이 사람들이 치유해줘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꼭두 새벽에 알베르트가 보낸 선물 꾸러미를 받았다. 그것을 열자마자 연분홍색 리본이 눈에 띄었다. 내가 로테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녀가 앞석에 달고 있던 것 가운데 하나였다. 그 후 나는 여러 번 그것을 달라고 졸랐다. 사륙판 책 2권도 들어있었다. 베트슈타인 출판사가 펴낸 작은 평형의 호메로스 작품집이었다. 내가 전부터 자주 갖고 싶어 했던 책이다. 산책길에서 에르네스티 출판사의 무거운 책 대신에 가지고 다니려고 했던 것이다. 자, 보아라. 이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미리 알아서 챙겨준다. 작은 부분까지 우정의 표시를 해준다. 그것이 눈을 부시게 하는 선물보다 1000배나 더 값지다. 눈부신 선물은 주는 사람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받는 사람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 나는 그 리본에 골백본도 더 입을 맞췄다.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짧지만 행복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의 나를 넘치도록 가득 채웠던 희열의 추억도 들이마셨다. 빌헬름, 지금 나는 이런 사정이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활짝 핀 꽃은 단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얼마나 많은 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가. 열매가 열리는 꽃은 얼마나 적은가. 그 중에서 무르익는 것은 또 얼마나 소수인가.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 형제 같은 친구여. 우리가 무르익는 열매마저 등한시하고 무시하며 먹지 않고 그냥 썩게 내버려 두어도 좋을까? 잘 지내라. 멋진 여름이다. 나는 자주 로텐의 가수원에서 열매 따는 기다란 장대를 들고 과일 나무에 올라가 앉아 꼭대기에 달린 배를 딴다. 로텐은 나무 아래에 서서 내가 떨어뜨리는 배를 받는다. 네.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린 왕자의 그 사막여우가 하는 말 이제 서로 길들이는 거 그 부분하고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미 로테와 베르테르는 서로 길들여졌고 서로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 사람들까지. 근데 이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그것을 잠재우느라 또 고통스럽겠죠. 네. 오늘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지 궁금한데요.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방송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